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동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선거운동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지난 한 주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먼저 이슈픽 하나하나부터 이제 좀 짚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보죠. 가락시장 민생, 용산은 정권 심판. 네, 유세 차량과 이제 선거 벽보 등을 보면 이제 선거의 느낌이 이제 물씬 나고요. 네. 선거가 왔구나라고 느껴지는데 공직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국민의힘은 서울 송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네, 여야가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가 이제 상징성을 이제 띄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시장, 민주당은 용산을 선택했네요. 네, 각 정당들은 이제 선거운동 첫 시작 장소로 이제 자신들의 정책 노선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선택은 서울 농수산물 시장이었습니다. 이 가락시장 하면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시장인데 네. 이곳을 택했다는 건 요즘 보면 이제 채소나 과일값이 워낙 이제 높으면서 이제 밥상 물가가 걱정들이 많은데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또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이제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시장 하면 민심이 모이는 곳이고 또 민심이 흘러가는 곳이고 또 이 여야가 이 바닥 민심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한동훈 이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거운동의 첫 시작을 시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출정식의 장소가 용산이었는데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내세운 건 정권 심판론인데 이 용산을 출정식 지역으로 택했다는 건 이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용산하면 이제 대통령실이 옮겨간 곳이라 좀 상징성이 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용산이 한강벨트 이제 최대 격전지이고 지난 총선에서도 896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네. 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곳이고 또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문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도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상징성을 띠고 있는 용산이고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볼까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네. 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이 카드를 이제 승부수로 꺼냈습니다. 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통해서 이 여의도 주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선대위원장도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가 공약했던 것이어서 새로운 게 아니다. 집권 여당이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 총선 이후의 논의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지난해 10월인데요. 얼마 되지 않았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전 계획이 확정은 돼 있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회 상임위를 살펴보면 이제 세종시의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기재위라든지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가고요. 여기에 국회 사무처, 예정처, 입조처 등 국회 지원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네, 국회 상임위원회가 전체가 19개인데 12개를 이전을 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는 이제 서울에 남기로 한 건데 네. 그 결정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에 남기기로 한 상임위를 보면 일단 이제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라든지 여가위가 또 윤리특위가 있고요. 네. 여기에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서울 소재 행정부처인 국회 운영위와 국방위 또 외통위 법사위가 남게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행정 비효율을 이유로 서울에 남겨두게 한 이유들이 있고요. 또 지난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전체를 이제 서울 이외적으로 옮기는 것은 수도 이전에 해당한다는 이제 논란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지금 이전 계획을 보면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단도 이제 서울에 남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펴보면 이제 현재 계획대로라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2030년 전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총선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세종시 이전 이슈는 잠시 후 정치 노트에서 또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세 자녀 대학 무상 17세까지 20만 원.
네, 선거운동의 열기만큼이나 여야의 정책 대결도 이제 뜨거운데요. 네. 학부모들의 귀를 확 열게 만드는 정책 이슈들도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공약 중에는 세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이게 눈에 가장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는 것 여기에 하나 더 이제 발표할 때 붙어 있는 게 있었는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두 자녀 부모님도 좀 기대를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이 두 자녀도 이제 다자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보면 지자체마다 좀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또 문화시설 할인 등 이 정도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이번에 일괄 변경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지역 난방비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추가로 받게 됩니다. 또 정부의 저출생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예비 부부나 또 신혼 부부들에게는 또 이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정책에 맞서서 민주당은 아동 수당 확대로 맞불을 놨네요. 네,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을 내놨습니다. 출생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서 양육 부담을 덜고 또 자녀들의 자립을 이제 돕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있는데 이 아동수당을 더 확대를 해서 8세부터 17세까지는 자녀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좀 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0세에서 18세까지 또 매월 10만 원의 펀드 계좌 지급을 통해서 성인이 됐을 때 1억 원의 기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여기에 또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